안녕하세요. 적폐청산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캠프의 박광원 공보단장이 박광원입니다. 근데 이 박광원 공보단장은 이낙연 캠프에서 총괄 선대 본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논란이 많은데 왜 박광원이가 일을 안 하느냐, 언론 대응을 너무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허위 사실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데 너무 이 공보단에서 이 대응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박광원을 교체를 해라,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이번 이재명하고 심상정하고 그 토론에서 김포 집값 2억에서 3억 그 논란 대응에 대해서 일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이 모습을 한번 보고 교체를 해야 된다면 정말 이 캠프에 좀 요구를 자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공보단이 어떻게 대응을 했나 한번 보자고요. 그 토론이 있은 이후에 TV조선이나 뭐 여러 군데 언론에서 이재명이 김포 아파트 2, 3억대 발언에 김포 지역 주민 반발, 이런 식으로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포 지역 아파트가 2, 3억대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 과장 왜곡 보도를 한 겁니다. 이재명은 그게 지금 시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 3억대에 분양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알면서도 심상정은 2, 3억대 지금 아파트가 있냐고 계속 그걸 물어봤잖아요. 정말 짜증나게. 근데 그걸 잡아가지고 얘네들은 완전 왜곡 보도를 해서 2, 3억대 아파트가 있다고 발언을 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 기사가 이거예요. 이재명 김포 2억 발언 논란 커지자 여당 시세 아닌 분양가 언급, 그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났어요. 말을 이렇게 바꾼 것처럼. 항상 이재명에 대한 기사를 쓸 때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 논란을 굉장히 많이 일으킨 게 지금 이 기레기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이게 의혹이. 그 변명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이건 팩트 체크만 해주면 되는 건데 해명을 해줄 필요도 없어요. 왜 왜곡을 해서 보도를 하느냐? 팩트 체크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페이스북에 가봤더니 뭐 이재명 후보 입장문 전문이라 그러면서 쭉 길게 해놨더라고요. 제목은 이재명 후보가 입장문을 낸 것 같은데, 글을 읽어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안 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팩트 체크가 잘못된 것은 팩트를 제대로 잡아주고 이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이재명 후보 스타일이잖아요. 여태까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이 문장 내용이 다른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용은 기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서 첫 번째 문단에 이재명 후보의 발언 취지는 김포공항 인근 부지에 2, 3억 원대의 청년 주거 전용 20평 아파트를 2, 3억 원대에 분양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글 자체는 이재명 후보가 쓴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뭐 어디서 갖다가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발언한 내용을 듣고서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은 모양이에요. 이건 지금 김포공항 인근 부지가 아니라, 김포는 경기도 김포를 얘기를 하는 건데 김포공항은 서울이거든요. 서울이기 때문에 거기는 2, 3억 원대는 20평대가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뭐 거기 2, 3억 원대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김포라 그랬거든요, 김포. 지금 팩트 체크를 안 하고서 글을 어디서 쓴 걸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붙였는지, 공보실 뭐 다른 사람이 글을 쓴 건지, 아니면 완전 연맥이려고 그러는 건지, 이거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팩트 체크를 안 했다, 그냥 복사만 해서 갖다 붙이는 정도만 지금 박광원이가 지금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페이스북 자체도 사람들도 잘 보지도 않아요. 이 글도 보면 한 53명이 지금 뭐 이렇게 좋아요인지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길게 해가지고 첫 문단에다가 이재명 후보의 발언 취지는, 그러니까 해명하는 것처럼 글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이재명 후보가 쓴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 스타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엉터리로 이렇게 써놓고서 언론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말 바꾸기 했다는 그런 이미지만 더 심어준 거잖아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하루 지났나? 하루 지나가지고 이재명 후보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올린 거는 보면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팩트를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 팩트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공보단에서 언론에다가 언론 플레이를 해야지. 어쨌든 이 박광원 이 공보단장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성의가 없고 핵심을 제대로 지금 잡지도 못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광원 이상해요, 정말. 굉장히 소극적이고 뭘 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박광원 의원이 이재명 아들 도박 폭로 공작설에 대해서 의원들 직접 언급 말라 이런 식으로 아마 그 문자를 보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열린공감 TV에서 그 취재를 해가지고 거의 공작을 했다는 게 증인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공작한 정황이 그대로 다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퍼뜨려야 되는데 이걸 막았단 말이에요. 박광원 의원이.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이게 지금 검찰에 무슨 검찰 쪽에 뭐가 약점이 잡힌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낙연 캠프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여기저기 나가서 잘 하더구만 이렇게 뭐 기자 간담회도 하고 예? 최강 시사에도 나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좀 하더구만 그 외에 또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유치원 비리 무마 교육청 외압 의혹 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뭐 사서행인가 거기서 뭐 도교육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그런 제보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박 의원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에 지금 들어간 상태거든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박강원 의원 그 측근이 옵티머스 그 사기 펀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측근이 여기가 또 무슨 연루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열린 공감에다가 허위 사실로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여기도 아직 수사가 안 끝났다고 합니다. 그 열린 공감에서 보도했던 이 내용 잠깐 보시죠. 저는 박광원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취재했었던 옵티머스 그 악의 카르텔에 그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박광원 의원이 저희 옵티머스 카르텔에 지금까지 뭐 연루되어 있다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그 혐의점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분과 아주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부분이고요. 옵티머스 수사는 아직 검찰이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박광원 공보단장이 자기 일도 아닌 남의 일을 갖다가 제대로 하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더구나 뭐 이낙연 캠프에서 이재명을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상대 진영에서 굉장히 이재명을 음해하고 이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인데 이 공보단장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저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감정도 일단 있겠지만은 자기 식구들하고 자기 몸 챙기기도 지금 바쁜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법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거의 아무 일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뭐 막바지에 뭐 그럴 필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상황을 보세요. 그래서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에서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